안녕하십니까. 14주차 마지막 시간이고 또 마지막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4주 그죠? 1교시 이제 그죠?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품이 이어령의 젊음의 탄생, 이어령의 그죠? 젊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품을 이제 젊음의 탄생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어령의 한번 젊음의 탄생의 그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이어령은 1934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어령은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로 에세이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간 196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문학가입니다. 1960년대라 해버리면 그죠? 혼란의 시기죠. 이 혼란의 시기에 그죠? 많은 국민들에게 뭡니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 그러한 작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죠? 뭐 참고를 읽으시면 되겠죠. 이런 대부분 다 그죠? 뭐 이런 어떤 신문을 통해서 작품을 많이 시작을 했고 특이한 것은 그죠? 초대 문화부 장관상을 그러니까 초대 그죠? 문화부 장관상을 영입했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 때 그죠? 개폐식에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문학 기획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뭡니까? 장편 소설 장군의 수행을 비롯해서 뭐 이런 거죠. 공간의 기여학, 그 다음에 저항의 문화,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지성의 오솔길, 축소지향의 일본인 젊음의 탄생, 그죠? 그 다음에 데지로그 이어령의 80조 생각 나누기 등 이제 수많은 저서를 남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그죠? 이 글에서 소개할 에세이는 젊음의 탄생에 수록된 전 산문들을 이렇게 엮어냈으며, 저자는 에세이집 전체를 통해서 9개의 창조 아이콘을 제시하며 그것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젊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어떤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철학적인 어떤 요소가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자에 의하면 이제 젊음이란 여러분도 하나 생각해봤죠? 우리가 젊음이라는 것을 나이로 하기로는 그죠? 뭐 모호한 경계가 있죠. 그래서 나이로 정의되는 인생의 특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끝없는 열정, 지치지 않는 탐색, 미지에 대한 호기심, 희망, 아름다움 등이야말로 젊음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죠? 열정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직업도 들어봤을 겁니다. 대학 캠퍼스는 젊은이들의 거침없는 상상력이 뜨고 날고 춤출 수 있는 창조적 지성의 인큐베이터가 뭔 그죠? 낫게 하는 그런 시설이죠. 높이 날기 위해서는 지식과 상상력, 용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상상력, 용기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알고 있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물음표를 달고 느낌표를 찾아가는 모험의 여정이야말로 대학생이 추구할 좌표이자 궁극적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산문집에 보시면은 물음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느낌표. 그래서 이제 스스로 뭡니까 무엇을 찾아서 느낌표는 이루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궁금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뭡니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젊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의 수많은 청춘들은 획일화된 스펙 쌓기와 과도한 경쟁에 몰두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다 보니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자아 발견과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과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실천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열정이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도 젊을 때는 많이 느끼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나고 나서 깨달지 말고 이 글을 통해서 지금 깨달아서 그죠?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들이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기 수업을 보시면은 크게 뭡니까?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적 호기심에서 미래가 핀다. 그래서 호기심을 항상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는 해답 없는 물음이다. 우리가 시에서 보시면은 말들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스스로에 대한 해답을 찾게 하는 그런 물음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화가 고갱의 3가지 물음, 최초의 펭귄, 그 다음 5번째 그래드웰의 블링크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업 시간에 그죠? 읽어보면서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 호기심에서 미래가 핀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묻는 말에 잘 대답한 덕분에,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른 덕분에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에 합격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럽니다. 뭐랍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물을 차례입니다. 즉 말해서 누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주고 그 질문을 찾기까지의 뭡니까? 어떤 과정을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라는 또는 사회라는 이런 뭡니까? 또 기성세대라는 그런 체제로부터 그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요되어 왔는 것도 있죠. 근데 지금부터는 뭡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삶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스스로 묻고 그 물음을 뭡니까? 스스로 찾아서 뭡니까? 느낌표를 느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대학생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물음을 던지는 것. 이것이 대학생활과 그 연구의 성패를 가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말해서 대학은 스스로의 물음표를 던져서 그 물음표를 찾아가서 뭔가 연구를 하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품는 것. 그러니까 기성세대나 앞선 선배들이 그죠? 이렇게 해 또는 그죠? 이렇게 돼 이렇게 그죠? 과정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은 물음표를 던져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기성관념에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는 것. 그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문을 던져서 스스로에게 뭡니까? 길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대학생의 시작이며 젊은이의 모든 질적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캐스티어는 이제 고전 발음이 퀘스토, 교회 발음은 퀘스티어, 그죠? 캐스티어가 좀 맞겠죠? 그냥 캐스티어라고 말해보세요. 즉 말해서 질문이라고 말해보자는 얘기죠. 퀘스천이라고 물음을 달아보자는 얘기죠. 자,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알고 있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은 뭡니까? 수능을 치기 위해서 뭡니까? 국가나 어떤 기성세대에서 그죠? 짜여진 물음표에 답을 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이제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 개 한 개에 대한 물음표를 이제 달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덮고 있던 먼지와 때가 벗겨지면서 낯설게 보인다는 거죠. 물음표는 요술지팡이처럼 보일 것이다. 그것이 닿는 곳마다 천지가 창조되던 태초의 아침처럼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뭡니까? 여러분들이 답만 달아온 세상에 스스로의 물음표를 던지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계도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구단을 외우느라 잃어버렸던 것들, 역사책의 연표를 외우다가 상실한 시간들, 부성기 같은 초록빛 냄새를 풍기며 되돌아온다는 거죠. 들어는 물음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음표를 자꾸 달다 보면 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물음표를 뭐 왜 해? 또는 그죠? 쓸데없는 물음표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탈레스가 그죠? 하늘을 보고 생각에 잠겨 걷다가 수채구멍에 빠졌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를 비웃는 이오니아의 시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자, 이오니아라는 것은 뭐 에게해하고 그죠? 아나툴리와 현재 터키의 아시아 부분의 서남부를 이루는 고대 지명입니다. 그죠?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가 가장 가까운데 역사적으로 이 도시의 그리스 이름은 스미르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그죠? 뭐 유튜브 같은 거라든지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그 지도 쪽으로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하나의 그죠? 고대 지명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의 고대 지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무릎을 다치면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그런 말을 배웠던 것처럼 멍이든 나의 젊음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지적 호기심의 물음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음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물음표가 요술지팡이가 아니라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는 갈고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젊음을 멈춰서게 하는 이 갈고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과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도 뉴턴은 만류력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사과가 떨어질 때 뭡니까? 사과가 왜 떨어지냐는 거죠? 너무 당연한 물음표를 해서 뭡니까? 만류인력의 어떤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이런 뉴턴처럼 그죠? 유명한 뉴턴처럼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넘어져 무릎을 깨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겁내지 말라는 얘기죠. 과학은 물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지만 질문만 있고 영원히 해답이 없는 것에서도 값진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그냥 뭡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자신에 대해서 중요함을 깨우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질문 많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문에 대해서 그죠?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잘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질문을 함으로써 내 지적 수준이 뭐 달라진다.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이렇게 자꾸 해보자는 얘기예요. 거기 습관화되면은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자기도 많은 발전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시요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하고 예술은 뭡니까? 어떤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이야기죠. 물음의 상처에서 흐르는 그 내추럴이 값진 보석으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음을 통해서 그죠? 결국은 그 대답을 원하더라도 그 물음으로부터 그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은 그게 뭐 어려운 뭐 말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니까 우리 한국적 분위기가 그죠? 자, 물음을 질문할 때 그죠? 이게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면 수업 시간에 거의 질문을 잘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을 사실은
스스로라도 말해야 된다. 내가 누군지, 내가 그죠? 태어난 의미가 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죠? 이거 왜 뭡니까? 태어나 있는지 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다 보면 그죠? 답은 사실은 없죠. 우리가 법정 스님이 그죠? 인생에는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도 있죠. 답이 있으면 그 해답을 따라서 누구나 가겠죠. 하지만 이제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뭡니까? 삶은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그 물음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시는 해답 없는 물음이라는 거죠. 자, 해답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죠?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자, 다음과 보겠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요. 즉 뭡니까? 사실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거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요.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물음을 던지죠. 물음을 던지면서 뭡니까? 스스로의 뭡니까? 답을 찾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종교는 뭡니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종교는 주로 뭡니까? 죽음하고 연계된 죽음 이후의 어떤 삶, 생활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죠?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깐깐한 유학자들이었던 우리 조상들도 시를 쓸 때만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런 거죠. 애매모호한 말을 쓰죠. 탄식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단지 지혜라라는 그죠. 해답밖에 주지 않는 샤를 보들레르의 그죠. 아름다운 물음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볼까요? 때때로 궁궐의 계단 위에서 도랑가의 초록색 풀 위에서 혹은 당신 방의 음울한 고독 가운데서 당신이 깨어나게 되고 시기가 감소되거나 사라져 버리거든 물어보아라. 바람이든 물결이든 별이든 새든 시계든 지나가는 모든 것, 슬퍼하는 모든 것, 달려가는 모든 것, 노래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에 지금 몇 시인가를. 그러면 바람도 물결도 새도 별도 새도 시계도 당신에게 대답할 것이다. 이제 지할 시간이다. 시간의 학대받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혜라. 술이든 시든 덕이든 무엇이든 당신 마음대로. 그죠? 여기 뭡니까? 많은 애매모호한 말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몇 시냐고 묻는 시간의 말에 취할 시간이라고 그것은 대답이 사실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취한다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이제 시에서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음은 물음 자체로 메아리 없이 술에서 깨어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취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시인의 시간이 아니어도 우리의 물음을 통해서 일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처럼 꽃에게, 바다에게, 그리고 멈추지 않는 구름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똑같은 해가 똑같이 동쪽에서 떠올라도 질문 속에서는 처음 보는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어째서 어둠 속에 번져가는 새벽 노을이 그토록 가슴을 뜨겁게 물들이는지, 왜 저녁 노을은 똑같은 빛인데도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라. 이제 이거는 뭐가 됩니까? 보는 대상은 그죠? 변함이 없지만은 그것을 보는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의 그 상황이나 마음이나 생각에 따라서 그죠? 늘 변한다는 이야기와 같겠죠. 그래서 주로 뭡니까? 시들은 보시면 그죠? 인간의 마음 또는 정신 또는 살아온 어떤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베토벤의 심포니 9번 마지막 악장의 합창처럼
태양이 함성을 지르며 솟아오를 때 여러분은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시인이 되어 있었고 인문학자와 과학자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문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눈부신 초원의 빛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음표의 마지막에는 느낌표가 번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춘에 뭡니까? 한마디로 표시해서 그죠? 요거죠, 그죠?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느낌표를 찾는 이러한 뭡니까? 과정이 여러분들 젊음이라고 이렇게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갱의 세 번째 이제 고갱의 세 가지 물음입니다. 자, 고갱의 그림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자, 이것도 하나의 그죠? 물음이죠. 이제 답 없는 물음들입니다. 그죠? 물음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게 뭐 태생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누구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대작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고갱이 서구 문명의 깊은 회의를 느끼고 절망 끝에 찾은 곳이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이고 문명에 때묻지 않는 자연에서 삶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화가가 그곳에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얻은 것은 질병과 가난뿐 낙오는 아무데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그죠? 타히티 섬에 갔지만은 결국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시 파리로 돌아오지만은 문명 세계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많이 변했겠죠. 가족은 그를 외면하고 화단은 그의 그림을 혹평하고 숙부의 유산으로 화실을 차렸지만 그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타히티 섬으로 돌아온 그는 죽음을 결심하고 그림으로 자신의 유수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의 그림이죠. 자, 이것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태어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최종적인 물음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는 거죠. 이제 죽음에 대한 물음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습니까? 그냥 부모님들의 어떤 사랑의 어떤 결실로 태어났다 하기 위해는 그죠? 알 수 없는 대답이 많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난 세상이 무엇이고 왜 태어났냐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죠? 어디쯤 와 있고 어디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냥 뭡니까? 태어나서 그냥 뭡니까?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죽는 이 과정이 그죠?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뭡니까? 대를 그냥 뭡니까? 남기기 위한 과정인지 동물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새끼를 낳고 그다음에 죽고 계속해서 종족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종족 유지의 행위인지 종족 유지의 행위라고만 해버리기에는 그죠? 인간의 삶이 그죠? 너무 또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겠죠. 그래서 이 탄생과 삶과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죠? 한 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죠?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조금 뭡니까? 여유로운 삶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다툼이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뭡니까? 인생을 그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죠. 근데 가까이 보면은
비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지구 바깥이나 높은 산 위에서 그죠?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발전을 끼고 가는 사람들, 대화를 하며 가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뭐가 됩니까? 대화를 하는 것이 뭡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여러 가지 그죠? 가까이서 보면은 이 인생을 뭡니까?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삶하고도 연관돼서 보면은 슬프고 힘든 인생이죠. 근데 멀리서 보면 뭡니까? 이런 희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죠? 탄생해서 살아가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그죠? 너무 뭡니까? 가까이서 인생을 보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삶도 그죠? 조금 여유롭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학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인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주의 끝,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해답을 준 아인슈타인이나 호킹도 고갱의 질문을 답하지는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죽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음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멋진 대답이죠. 왜 사냐면 그냥 보통 웃어버리죠.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그죠? 시인 김상용처럼 웃음으로 혹은 눈물로 답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고갱의 말로는 과학으로는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갱은 그림으로, 자살로, 죽음으로 그것에 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기억해 봅시다. 갈루아가 오차 방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수학에 보시면은 4차 방식까지는 여러분들 그 근의 공식 있죠. 그런 것들은 뭡니까? 근의 어떤 공식이 존재합니다. 이제 2차 방식을 근의 공식으로 가지고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2차 방식의 근의 구하는 공식을 알죠. 이것이 3차 방식, 4차 방식까지는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5차 방식에는 이런 뭡니까? 근의 공식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단지 고갱은 그림을 통해서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삶의 물음표를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황진이의 이별처럼 그의 자살은 뉴스만 남긴 채 실패하고 말지만 우리는 그의 그림을 통해서 물음에 대한 양식과 그의 답하고자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다채로운 삶의 문양이 전개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포옹하여 한 몸이 된 이 지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인테르뱅이 뭐냐니까 물음 느낌표라는 겁니다. 자,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뜻의 라틴어 인테로가티오와 감탄사를 의미하는 인세의 언어 뱅을 합성한 신조어로 의문과 감탄을 동시에 나타내는 감탄 의문 부호입니다. 그래서 물음 느낌표 또는 인테르뱅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젊은이들은 누구도 고갱처럼 무익한 질문, 그죠? 손해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은이들은 알게 모르게 끝없이 질문하고 그에 답하려고 행동합니다. 그 물음의 성격과 답을 구하는 행동 양식에 따라서 대학 생활의 진로가 결정되고 그 전공이 다르게 선택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로의 그죠? 물음 느낌표 뭡니까? 인테르뱅이 그죠? 중요하다라는 걸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초의 펭귄인데, 요거는 좀 이제, 최초의 펭귄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초의 펭귄하고, 나머지 다섯 번째, 4번하고, 4번하고, 5번째는, 그죠?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에, 그죠? 같이, 그죠? 같이 뭡니까?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좀 그죠? 읽어오시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최초의 펭귄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래드웰의 브랭크 이론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좀 생각도 해보고 글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내용들 있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죠? 우리가 그죠? 2학기 모든 과정이 자, 끝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그 뭡니까? 바쁜 시간에 이제 작품들을 이렇게 따라간다고 이제 많은 고생이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4주체니까 그죠? 이제 요 이제 과제 이제 요 작품 과제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지금 모르죠. 지금 과정이 갑자기 뭡니까?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는 바람에 기말 시험을 아마 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어쨌든 모르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과제랑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있죠. 잘 챙겨서 시험도 잘 치고 또 성적도 잘 받아서 좋은 학점을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대면 강의, 그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